주일학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전달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입은 미련을 토해낸다. 여호와의 눈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 악인이나 선인 모두를 보고 계신다.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죠. 예. 한 번에 이 부분을 다 전달할 수 없어서 좀 내용을 좀 구분을 해서 지금 세 번째 전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전체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여러분께 할까 합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흔하게 여러분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어떤 이야기를 상대에게 해요. 근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 앞뒤, 중간, 결론까지 내용의 핵심은 전달되지 않고 상대가 이야기를 어떤 특정한 어떤 단어나 어떤 특정한 일정의 내용에 집착을 해서 전체 내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험도 있죠.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저게 아니었는데 상대는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환경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많이 배우죠? 그런데 환경보호를 왜 해야 하는가? 지구의 이 온난화가 좀 많은 이야기를 해요. 숲이 파괴되고 하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듣는 친구가 이런 도자기나 매번 씻어 쓸 수 있는 컵을 쓰지 않고 그날따라 일회용 아메리카노 커피, 여러분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유를 담아왔어요. 일회용 컵에다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회용 컵을 자제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일회용 컵에다가 지금 우유를 담아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아니, 예를 들어도 왜 저 예를 들지? 근데 그 친구가 전달하고 싶은 발표 주제는 뭐예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합시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쉬운 건 일회용 용품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 순간 일회용 용품이다 뭔가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두고 예를 들었다고 생각해서 전체 내용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여러분은 불량식품을 잘 안 먹을 것 같아요. 직접 돈 주고 뭐 이렇게 쫄쫄이라고 나요? 과자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만 사 먹을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4시밖에 없어서. 그러나 식품 첨가물로 인해서 아토피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이 들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아토피가 생깁니다. 근데 또 그 자리에 마침 탄산음료를 마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토피가 많아요. 근데 그 예로 여러분이 탄산음료를 안 먹는다든지 햄이나 소세지를 안 먹으면 이 아토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예를 들었는데 자기가 지금 탄산음료를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내가 탄산음료 마시는 거에 지금 들으라고 하는 건가? 라고 알아들으면 이 전달자가 말하는 식품 첨가물이 몸에 해롭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된 거예요? 전달 안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오늘 부드러운 대답이라고 했잖아요. 부드러운 대답은 실제 물리적으로 또 지난주 목사님 그랬죠. 애교를 좀 하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애교가 아니라 부드러운 대답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또 부드러운 대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상대의 마음으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상대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계속 내 입장에서만 끌고 나가면 사실은 상황이 더 악화가 될 거예요. 분명히. 상대의 감정의 상태를 한번 살피는 거죠. 상대가 어떤 내가 말한 특정한 부분에 집중해서 들었던 이유는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또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는. 그렇죠. 예. 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식품 첨가물을 이야기할 때 그 정보를 잘 몰라요. 햄 소세지 먹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성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저게 뭐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냥 음식은 골고루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같은데 그냥 골고루 먹으면 되지 왜 저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라고 말을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정보나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상대가. 그 부분을 아직 미처 이해하지 못해서. 또 사람은 내가 잘 알고 있고 저 말을 한 사람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대다수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일상적인 대화할 때 솔직하게 내가 틀렸다고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이야기만 귀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내가 생각하는 거에 내 마음을 집중해서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이게 뭐예요? 방패를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방어 기제가 누구나 다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이 가시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첫날에는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날에는 이 가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스폰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실제적인 내용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는 이 방어하는 방패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방패는 이 과시와 같은 걸로 상대에게 적대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살짝만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불안하거든요. 자기가 노출되는 게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또 온전히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해요. 이런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자기가 살짝만 내밀고 숨난 말이에요.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부드러운 대답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 저 사람이 내가 말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나한테 반발하네? 나도 같이 가시를 던져버려야지 하고 막 가시뿐만 아니라 더 큰 걸 던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어떤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 한번 질문해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부분이 또 친구들에게 준원아, 너는 왜 이 부분이 너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는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의 내용의 흐름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말을 못한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럼 사람이 자기의 감정 상태를 누군가에게 한번 드러내고 표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정답을 상대한테 받아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인정, 자기 어떤 인정에 대한 마음에 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둘째는 대화의 초점을 내가 어떤 큰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만 했지만은 초점을 한번 재설정을 해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본질의 큰 흐름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보라는 거예요.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훈아, 엄마가
너에게 하려는 말은 이거였어. 또 여운이도 엄마 내가 말하려는 건 이거야 라고 내가 말하려고 했던 중심의 이야기를 딱 한 번 이야기해주면 상대가 우선 좀 내가 생각하던 거에서 다른 것이 생각나죠. 아, 일단은 저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라고 집중하겠죠. 그러고 나서 아까 네가 생각했던 바가 뭐였어? 라고 물어봐주면 갈등의 문제가 좀 어떻게 하겠어요? 충돌의 문제가 부드러운 서로의 오고감에 의해서 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방금 언급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일부분을 이야기했어도 그 이야기도 중요해. 근데 내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니까 오늘은 먼저 이야기를 할게. 그리고 네 이야기를 들어줄게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게 중심을 부드럽게 다시 하려고 하던 말을 할 수 있게도 되고 상대방의 마음도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어쨌든 간에 나 혼자 다 하고 끝마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모두나 또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이나 저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또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그림을 먼저 잘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을. 자, 목사님 뭐 짧게 그려봤어요. 이게 뭐예요? 무지개예요? 만약에 무지개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람 있죠. 아니 무지개가 정확하게 빨강, 주황색, 그 다음에 초록, 파란색, 아니 녹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이 정확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보세요. 이건 프리즘에 의해서 보여질 때 7색깔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실제 무지개 본 적 있어요?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빨주노초 파란부? 그러면 목사님이 무지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일반적으로 소망, 꿈, 아름다움. 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약속.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무지개 색깔이 저 빨간색이 저게 아닌데 여기에만 계속 집중을 갖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지개 전체의 아름다움과 꿈과 소망과 약속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왜 너는 눈이 잘못됐냐? 그거밖에 안 보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상대가 내 눈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야기한 사람이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야기는 큰 그림을 이야기하려고 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 그러면 조금 색깔이 틀린다고 해서 이 갖고 싸울 사람 없죠. 그렇죠? 지금 무지개 그림을 누가 더 잘 그렸냐? 이거 시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새로운 꿈과 소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짚어줘서 끌어올 수 있게 대화의 맥락이란 뭐냐? 대화의 앞과 과정과 결말을 이렇게 잘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가지 또 상대의 어떤 불안감을 좀 낮추는 건데 나와 대화가 잘 안 됐을 때 왜냐하면 내 의견이 무시될까 봐 불안해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이 그림 보면서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줄이 틀렸다. 그러면 이거 지금 벌써 이야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 부분 내가 생각 못 해봤다. 전체 이야기가 다른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소홀히 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때요? 누가 한 사람만 일방적이 아니라 상대도 좀 결과적으로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읽어주는 데까지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야기로 우리는 들어가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잠언서를 가지고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 있는데, 타인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는 능력, 이건 전달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사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해야죠. 어떻게 보면 문장을 단순히 읽어서 독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능력, 의미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저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시작하고 저 과정과 저 예를 들었지라고 들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상생이란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린다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다름이 있을 수 있어도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말이라는 것은 그냥 소리만 따다다다다 전달해서 일방적인 전달의 하나의 수단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오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가 갖고 있으면 대화가 어떻겠어요? 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오늘 성경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야기가 되겠죠. 누구 지금 한쪽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이러한 모습,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이걸 또 다르게 의미하겠어요? 그럼 무지개가 7색깔이잖아요. 무지개가 되게, 물론 무지개가 7색깔만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나라 따라서 5색깔로 보는 나라도 있고 6가지 보는 나라도 있고 더 많이, 사실 더 색깔이 더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무지개를 했을 때 7가지를 말할 때는 뭐예요? 빨간색을 다 빼버리면 어때요? 좀 이상할 것 같잖아요. 무지개에서. 중간에 보라색 빼면 왠지 뭐가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함 속에 하나의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지개 통해서 우리가 꿈도 이야기하게 되고 약속도 이야기하게 되고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다른 아름다움의 새로운 한 편을 이야기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무지개를 가지고. 대화라는 건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감정과 이 언어의 감정의 새로운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긍정적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실제 삶의 적용으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